통합당 소속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만금은 전북만의 미래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1억 2천만 평의 땅, 여의도 면적의 144배, 서울특별시 면적의 3분의 2로 무한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김한주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전북 도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지난 20여 년간 허덕이던 새만금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고,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만의 사업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이라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 이유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고자 하며 정치적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새만금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만금 사업이 25년째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선 후 새만금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약으로 취급받아왔습니다. 이제 곧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도 지금껏 반복되어온 것처럼 헛 공약으로만 그치지 않고 전북 수건 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도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새만금 특별법을 위해서 몸소 뛰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도민과 함께 감사 말씀드리며 그간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진행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만금 특별법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민의 희망이었으나, 그러나 그 진행 속도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한 2년 전부터 행정부와 많은 저희들이 건의와 설득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정부가, 행정부가 강력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서해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가장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는 어떻게든지 6개 부처로 나누어진 기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었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 새만금의 땅값, 분양가 인하 이런 등이 아주 절실했습니다만은 이거 수십 차례 얘기했으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 또 두 번째 얘기는 저희들이 양쪽 정당의 지휘부에 얘기해서 동의는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개개 의원님들의 성향이 일사불란하게 동의해 주진 않았습니다. 이런 등등의 설득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B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종합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도 실제 개발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소유 재정 확보를 위해서 새만금 특별법은 특별회계 설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 설치의 경우 국가재정법의 근거가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농림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었는데
관계부처의 반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강력했던 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사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새만금이 특별회계를 한다면 우리나라 대단위 사업은 전부 특별회계를 요구해서 특별회계 사태가 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이 가장 큰 반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새만금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특별하게 설치된 것은 쉬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세입이 없이 특별회계를 갖는 것은 2개인데 그 2개는 세종시 특별하고 동아시아 문화특별법 이 2개인데 그 2개는 모두 다 1000억 이하의 작은 규모입니다. 새만금처럼 대단위 사업이 특별회계를 만든다면 모든 사업이 다 특별회계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새만금은 지금 내부 개발이 진행된 지가 4년뿐이 안 되는데 비교적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해가 3천억, 그 다음에가 5천억, 그 다음에가 6천억, 그 다음에 금년에 7천억 이상 올려가고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예산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사유가 없다는 점이 두 번째 점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중앙부서가 설립이 되면 어차피 실링이 주어지게 되고 그 실링이 바로 특별회계 아니겠느냐 그런 주장으로 이 기획재정부 가장 반대가 심했고, 똑같은 사유로 총리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총리실에도 이 특별회계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중앙부처였습니다. 제정된 새만금 특별법은 새만금 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 등의 뼈대로 간 당초의 원안이 수정됐습니다. 연도별 안정적 재원 조달 규정과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해야 한다라고는 강제 조항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매듭짓지 못해서 본원이 생각할 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이라는 오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물론 새만금 개발청에 자체 실링이 주어져서 기존 6개 부처에서 각각 확보하는 것보다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은 늦어진 새만금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특별회계보다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도에서 주행했던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가장 핵심인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당초 마련했던 법안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위원회가 3번이나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는데 이제 기재부는 강력히 반대했고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 편을 이제 국회에서는 대폭적인 저희들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회를 하고 아마 제 짐작으로는 이제 중앙정부와 우리 국회의원 많은 논의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이제 중앙정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이제 그 타협안으로 다시 한번 전라북도와 기재부에 협상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고 저희는 해야 한다로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앙부처 새만금 개발청이 되면 실링이 부과되고 실링이 부과가 되면 매년 일정량의 돈이 부과되니까 그게 바로 특별회계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특별회계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와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기재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법칙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로 강제 규정이든 임의 규정이든 바로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해 있는 사업의
별포 부록 1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만금이라는 사업명이 들어가게 되면 강제기종이든 임의기종이든 다 특별회의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의를 설치해야 한다나 할 수 있다나 그 국가재정법에 별표 부록 2를 바꾸기로 하면 들어가는데 뭐를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고 그런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해야 한다서 할 수 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과 일부 우리 몇몇 분들은 해야 한다 할 수도 큰 차이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어차피 해야 한다로 하든 할 수 있다로 하든 국가재정법에 새만금 사업이 특별회계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효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한다로 되든 할 수 있다로 되든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설득이 국회에서 수용이 돼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특별회계 설치 이외에도 현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행령이나 규칙 등 후속 법안의 세부 조항의 마련과 개발청 설립으로 인해서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 11일 공포되어서 이제 법률로서는 내년 9월 12일자로 발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핵심 선결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청 설립을 위해서 새만금 개발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과 소요 인원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개발청 설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만일 이런저런 일로 설립이 지연된다면 새 특법 실효를 거두기에는 그만큼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개발청 설치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도시 건설청의 사례를 보면 청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이 꽤 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관련 법조항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행복도시 건설청의 사례를 들어서 9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면 법이 이제 완전히 청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해야 할 일 가장 첫 번째는 차기 정부의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이것이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것을 하루빨리 만들어야만이 이 법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와 총리실, 행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준비기획단을 만들어서 이 직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 인력, 사무실 유치 등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새만금 개발청이 올바로 작동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